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보통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에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하면 지속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네. 이런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안 좋은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틀림없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4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우는 걸 봤어요. 20살 때도 봤어요. 30살 때도 보고 40살 때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처받은 기억이 지워질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지금의 상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는 대부분 부모님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과거에도 상처 주고 현재 진행에도 상처를 주고 있으면 사실 나의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현재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건데 현재 상처받으면 과거부터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나랑 상처를 주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을 한다. 그러면 나는 어느새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어렸을 때 굉장히 내가 몸이 약하고 작았다고 애들이 나를 놀려서 상처받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특정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넷플릭스 피지컬 100에 나가서 우승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체구가 조그맣다고 애들이 놀려고 놀이에 끼워주지 않은 게 나한테 상처가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사실 과거의 상처라고 착각하는 거는 대부분 현재의 상처예요. 현재 동일한 종류의 거를 상처를 받고 있는 건데 동일한 종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사실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상처이기 때문에 나를 상처 주는 대상과 지금부터 분리가 되든 나를 상처 줬던 뭔가를 갖다 지금 내가 해결해내든 그러면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거는 바다는 호수로 따지면 땅에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차면은 안 보여요. 의식의 차원이겠지요. 근데 물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뭐가 됐든지 상처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물이 뭐냐? 일상의 행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의 상처를 많이 받고 평생 못 잊는다고 했더라도요. 내가 오늘 로또 1등에 당첨되잖아요. 나는 적어도 오늘 하루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요. 네. 결국 뭐냐?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는 꼭 과거의 상처와 연관되어 있는 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내 행복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나는 이렇게 해서 과거의 상처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물의 깊이가 너무 깊어져도 우린 과거의 상처를 못 보잖아요. 물이 혼탁해져도 과거의 상처를 못 보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면은 나는 과거의 상처를 오늘 하루 안 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지금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틀림없이 현재 자유로워졌던 상태인데 잠을 자려고 하면은 자꾸 옛날에 괴로운 일이 생각나요. 그때 역시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실은 그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우울증에 의한 불면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습관이라 그래서 자꾸 뭔가 운동을 하는 몸의 습관이 생기면 똑같이 반복하게 되지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본 거를 잘 기억하고 오래된 건 잊어먹는 거예요. 오래된 거를 짠 하고 생각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많은 자극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최근에 자꾸 생각한 거는 조금만 자극이 주어지면 돼요. 그런데 디프레션, 우울증은 우리 뇌 자체를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기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게 자주 생각이 안 날려야 안 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슬프고 괴로운 우울증을 치료하면 없어지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꼭 약을 먹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아무 이유가 없이 과거의 생각이 나고 괴로운 거는 안 그러다가 그 기억이 나를 사로잡아서가 아니라요. 그냥 6개월이나 1년 동안 나의 뇌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런 상태여서 그래요. 좋은 사람이랑 맨날 상담을 하건 안 하건 좋은 음식을 먹건 안 먹든지 간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나의 뇌는 다시 올바른 상태로 돌아오고요. 저절로 자유로워져요. 지금 선생님이 쭉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굉장히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드는 게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그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을 극복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까지 계속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대상과 분리하는 작업,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간섭과 부모님의 그게 싫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일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인 분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와서 진짜 좁더라도 내 공간에서 물리적으로는 엄청 힘들고 괴롭더라도 부모님이랑 같이 안 있어서 정신적으로 내가 그래도 덜 불행하기 위해서 내 돈을 버는 목적의 대부분이 집에서 나와 있기위해서인 진짜 용감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힘들게 될 때는 뭐냐? 내가 진짜 힘들고 괴로워서 일도 할 수 없고 유지가 될 수 없어서 집에 들어갈 때이거든요. 그때 훌륭한 부모님들은 그때 진짜 뭐라고 안 하십니다. 아무 잔소리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용기를 줄 겁니다. 그러나 힘들게 하는 부모님은 그때 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뭐 끈기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자연스럽게 찾는 대책인데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침 7시에 자고요. 오후 6시에 일어나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제외한다 그러면요. 결국은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독립할 수 있게 됩니다. 독립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게 되면은 나의 괴로움을 갖다 조금이라도 덜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생각의 볼륨은 100이 있습니다. 이거 꼭 부모님과의 상처에 관계만 아닙니다. 그 100을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1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00을 어떻게든 뿌리를 뽑아야지 한다 그래서 이 100이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하루에 2시간 정도 재밌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2시간 영화가 1이 됐든 2가 됐든 20이 됐든지 간에 이 100을 99나 98로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즐겁고 재미있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괴롭기는 하지만 나의 삶이 결국은 즐거워지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덜 상처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비난하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부모님으로 인해서 덜 상처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갖다 비난하더라도 내가 내 직장과 내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나는 부모님의 비난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강해지는 것만큼 내가 즐거워지는 것만큼 부모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도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이 주는 영향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일단 나의 영역을 넓혀라. 네. 내가 강해지고 나의 영역을 넓히다 보면 다른 데서 오는 비난에 대한 어떤 면역이 생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잘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협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혹은 네가 지금 그렇게 한 거 지금 벌고 있는 거 내가 키워줘서 그런 거니까 뭐 한 달에 얼마 내놔. 그러면서 자식의 이제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럴 때는 죄책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뇌 댁들은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뇌를 이기는 거는 세뇌밖에 없다고. 네. 결국은 방금 얘기한 게 어떤 저는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없이 비난하고 통제하고 나를 협박해서 나를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대로 끝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비난에 대해서 끝없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야만 됩니다. 어쩌면은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가 맞아. 너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를 부모님의 세뇌에 대한 그거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세뇌가 필요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마법을 마법으로만 풀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굉장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한번 우리 부모님을 갖다 원래 내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밖에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느끼고 나를 그렇게 나약하게 하는 부모님은 불안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얼굴을 보는 순간 딱 무서움에 떨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실제 부모님보다 엄청나게 커다란 힘으로 앰프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앰프를 꺼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소음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결국 저는 한 인간이 준 상처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극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훌륭하게 여기는 우리 교수님이건 우리 선생님이건 혹은 우리 목사님이건 바로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이 되게 되면 또 그 역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집단으로부터 세뇌가 되어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은요,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불행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급하게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만큼 강한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괴롭힙니다.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고통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얘기가 돼서 이 사람한테 기댔더니 그 사람이 나를 그루밍하거나 가스라이팅해서 나를 또 나쁜 길에 뻗이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진짜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서너 명의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평생의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셔야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시면 그게 또 다른 불행으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그런 어떤 상처나 그런 상황에서
영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콘텐츠는 많이 다루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다루긴 했지만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좀 두는 게 좋을지. 그런데 지금 시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진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물리적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많은 분한테는 선생님과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 콘텐츠를 보는 분들은 또 우리를 보면서 생각하십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은 틀림없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너희 책임이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는 어떤 믿음이 있을 거고요. 저한테도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우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대상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울림 있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놀심에서 이제 항상 하는 메시지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항상 하고 있고 또 그 아래 댓글을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괜찮다 열심히 용기 내고 있고 사실 이 영상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한 걸음을 나아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굳이 어떤 물리적으로 가까운 어떤 사람을 찾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미 찾았고 사실 주변에 많이 있다.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환자분은 아파요. 그럼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원장님, 아픈데 아무 이유가 없대요. 그럼 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요. 너무 이유가 많아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하세요. 한 가지 증상이 일어날 때 두 가지나 세 가지가 30%, 30% 정도가 적어도 됐을 때 원인이라고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이 증상이 일어나는데 100가지가 동일하게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100가지를 다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일 수 있지요. 나는 현재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잘하게 흩어져서 많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세상이 나의 편이란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말이에요. 네.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실 당신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나의 편이야 라는 믿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어 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도 굉장히 커다란 희망이며 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현재의 상처와 현재의 괴로움의 대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면은 많은 분들이 본인을 자책하고는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실패하는 결심까지 포함해서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꽃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나무 밑에서 계속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매일매일 실패하시고 매일매일 자책하시게 되지만 매일매일 결심하시게 되고 다시 생각하시는 이거는 요 밑에서 계속 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최명기 선생님을 모시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